여러분, 우리가 흔히 나라고 믿는 것들, 예를 들면 이름이나 얼굴, 사회적인 역할 같은 것들 있잖아요. 과연 그게 정말 나 자신일까요? 그 껍데기를 한꺼풀 벗겨냈을 때 남는 진짜 나는 누구인지 오늘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까요?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얼굴, 대체 언제부터 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자기인식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느낌이 들죠? 우리는 매일 아침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비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게 나구나 하고 생각하죠. 앨범 속 사진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어느 한순간이 담긴 그 이미지를 보면서 이게 나였지 라고 생각하고요. 영상 속에서 움직이는 내 모습을 볼 때도 아무런 의심이나 망설임 없이 저게 나다 라고 단정 짓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이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아주 거대한 착각 위에 서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분석입니다. 우리가 믿는 나라는 환상. 끊임없이 변하는 외모를 보면서도 어떻게 우리는 이걸 하나의 고정된 자아라고 착각하게 되는 걸까요? 그 구조를 한번 해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근거로 삼는 것, 바로 얼굴이죠. 그런데 이 얼굴의 진짜 기능은 무엇일까요? 과연 얼굴이 나의 본질을 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 걸까요? 얼굴이 하는 기능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보입니다. 이게 나의 어떤 깊은 내면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빠르고 쉽게 해석하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이, 성별, 신뢰도, 호감도, 이 모든 건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데이터에 가깝습니다. 바로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얼굴은 흔히 말하는 영혼의 창이 아니라 사회적 인터페이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컴퓨터 바탕화면의 아이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복잡한 나라는 존재를 다른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파악하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거죠. 자, 이제 분석의 범위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얼굴 다음으로 강력한 정체성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성별과 나이. 과연 이것들은 우리의 본질일까요? 아니면 이건 역시 사회가 부여한 규칙과 서사일까요? 성별에 대해서도 한번 관점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별을 내가 무엇이다 라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내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가라는 과정의 문제로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는 남자다가 아닌 나는 이 사회에서 남성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관점의 전환이죠. 사실 성별이라는 건 이렇게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 아래에는 생물학적인 신체 조건이 있고요. 그 위에는 사회가 요구하는 행동 규칙, 그리고 가장 위에는 문화가 부여하는 기대와 역할 같은 것들이 겹겹이 쌓여 있죠. 결국 성별이란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진 복합적인 해석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20살, 30살이라는 숫자가 힘을 갖는 건 단순히 생물학적인 변화 때문이 아닙니다. 그 나이가 취업, 결혼, 은퇴처럼 사회가 설정해 놓은 인생 타임라인 위에 특정 지점과 연결될 때 비로소 아주 강력한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하나의 강력한 개념으로 종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불렀던 얼굴, 성별, 나이는 사실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에게 붙어있는 일종의 태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아주 명료해지죠. 얼굴은 나라는 사람을 식별하는 시각적 태그, 성별은 사회가 나에게 어떤 행동을 기대하는지를 알려주는 행동 기대 태그, 그리고 나이는 사회적인 시간표 위에서 내 위치가 어디쯤인지를 보여주는 시간 기반 태그인 셈입니다. 여기서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태그는 대상을 설명하고 분류하는 데 아주 편리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죠. 상품에 붙은 가격표가 상품 그 자체는 아니듯이 태그는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태그들을 나 자신과 동일시할 때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 마지막 파트에서는 그 대가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탐색해 보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외모가 변하고 사회가 기대하는 성역할과 충돌하고 나이가 들어갈 때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현실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태그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가 바로
자존감의 붕괴, 정체성 혼란, 그리고 깊은 존재론적 불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너 좀 늙어 보인다거나 남자답지 못하다 같은 말들이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걸까요? 그건 우리의 자아 가치가 이런 외부적인 태그들에 너무 단단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태그가 흔들리면 곧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을 딱 한 걸음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얼굴, 성별, 나이라는 이 정체성의 표식들을 나 자신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붙어있는 라벨이나 태그로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의 경험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얼굴, 성별, 나이는 내가 아니라 나를 설명하기 위해 붙은 값이다. 이것들은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저 아주 복잡한 존재인 나를 설명하기 위해 잠시 붙어있는 라벨일 뿐입니다. 바로 이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우리를 수많은 불필요한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진정한 자유의 시작일 겁니다.